얘기를. 오늘의 아주 충격적 테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거의 불법적으로 풀어준 지기현이 내 요거 껍질 못 벗겨가지고 내가 아주 진짜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단 말이죠. 전전긍긍하면서. 진짜 이거 어떻게 나한테 수단이 없으니까 이거 맞아. 어떻게 껍질 벗겨야 되냐. 그냥 네. 발말 동동동동 굴렸죠. 그런데 스스로가 지 껍질을 벗기고 있습니다. 와. 오늘 법사위에서요. 김용민 의원이 어마어마한 폭로를 했습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 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처장님도 그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그렇죠. 저희들 예. 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진까지. 와 사진까지. 룸살롱이 특정이 돼.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어. 룸살롱 특정돼. 네. 사진이 있어.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와. 그리고 저희 당에 들어온 제보가 네. 상당히 신빙성이 높습니다. 아 이거 제보를 알고 있었습니까? 그 제보자를 저희들이 아무튼 뭐 이렇게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 잘하셔야 아마, 됩니다. 예, 지판사가 함부로 부인하거나 뭐 거짓이라고 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야, 이거 바로 탄핵감이네. 그 맞지 않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 피해자를 구속 취소를 하나 예. 다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판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결정적인 정말 도저히 판사로서 있을 수 없는 분이 네. 지금 그런 판결을 내렸고 네. 국민들과 동떨어진 이번 건은 상당히 중요하고 네. 대법원은 또 시간 끌거나 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바로 감찰하고 네. 입증되면은 바로 지금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배제를 해야죠. 그럼 이거는 기소돼서 재판 받아야 될 사안이죠. 우리 김종환 변호사 충격받겠네. 예전에 난 검사들이 뭐 100만 원 넘게 안 그래. 하려고 99만 99만 원 원 세트. 쓰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보니까 아주 고급 룸사롱이고 액수도 큽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액수까지 정확히 나온 건가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것들도 이제 장난칠 거야. 이제 장난쳐. 계속 재판할 때 되면은 뭐 한 병이 그렇고 뭐 맞아. 한 잔을 먹었기 때문에 뭐 맞아. 7분의 1로 나눠야 된다. 웃을 일 이런 식으로 아니야. 해서 99만 원 또 맞출 거예요. 예, 웃을 일 아니야. 이제 노래는 그걸- 1절만 구체적이고 불렀다. 하기 때문에 어. 뭐 잔수로 나누고 그런 것들 못할 겁니다. 아니야, 그 와갖고 또 종업원이 몇 잔 먹었다 이렇게 아, 주장할 거야. 그러니까 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게 계속 감시해야 되는데 네. 저희 사람 좋아하고 뭐 술 먹으러 다닌다는 소리까지는 들었지만 저런 식으로까지 하고 다닐 줄 와, 이거 몰랐네. 심각하다. 아니 판사는 공정해야 되는데 누군가로부터 접대를 받아?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네. 제보를 받은 내용을 알고 계신다니까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마지막에는 힘이 빠졌던 게 그 진술이 막 바뀝니다 중간에. 얼마나 그 사람이 버티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뭐 진실 여부를 일단 떠나서 말이죠. 정말 잘 보호해 주셔야 된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 저희들이 지금도 밝히지 않는 거고 네, 제보자. 그다음에 그때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지금은 윤석열이 파면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정권 초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대선이 20일 남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증을 다 해가지고 오늘 우리 김용민 의원께서 또 이렇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거는 뭐
확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 차원에서 충분히 검증을 했군요. 검토를 했군요. 뭐 제가 알기로는 뭐지. 아니 사실은 저거를 제보하신 분이 알고 이제 제보한 거잖아. 신원을 특정한 거잖아. 그게 웬만해서는 몰라요. 웬만큼 단골이나 자주 가지 않으면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예. 판사인지는 더더욱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근데 아이고. 이제 접대하는 사람이 내가 판사님 모시고 왔으니까 오늘 잘해야 돼. 뭐 이래야지 아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네. 아 이거 진짜 심각하네. 와 이건 난 너무 충격받았어. 충격적이죠. 그 판사가 더군다나 지금 그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가. 혼자서 다 맡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얼마나 이상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윤석열 비공개하고. 전 대통령 풀어줬지. 그다음에 비공개로 사진도 못 찍겠지요. 그 뭐 그런 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다른 의혹이야 여기서 또 얘기하기가 그렇지만은 일단 오늘 이것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충격받을 만한 내용. 또 있습니까? 모릅니다. 약간 분위기가 또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로 가시네. 저는 잘 모르고요. 오, 또 있는 분위기에. 내가 보니까 한민수 아니고 한 세민수 되는 것 같은데. 야, 또 있는 오늘은 분위기인데. 뭐 한덕수라고만 안 부르면 됩니다. 근데 자. 그 개인적인 궁금함. 네. 이 지기현은 그러면 지기현이 잡아야 돼. 이거 지금 의혹 제기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스텝은 사법부에서 감찰을 자체적으로 하는 해야 거- 돼. 이거 봐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 그리고 사법부가 감찰 결과를 공개를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지. 국회에다가? 국회에다가. 법원 행정처에 윤리감사관실이 있고요. 윤리감사관실. 네,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이나 행정처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결과만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판사 출신 변호사가 그걸 하고 있는데 그간에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니까 계속 감시의 눈길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슬며시 맞아요. 오해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이거는 진짜 매일매일 얘기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비위 혐의지만 너무 중요한 재판을 혼자 다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이상했잖아. 네. 이건 무조건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이건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뭐 설처럼 그러니까 평론 그런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와서 뭐 밤에 공보관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구체적인 증거가 지금 확보가 돼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법관 탄핵 이건 뭐 정치적 책임이고 아마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면은 이건 수사를 그렇지.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켰을 때 아, 네. 이게 진짜 이거 진짜 엄청난 사건이거든. 네. 어떻게 법원을 향해서 폭동을 일으켜? 들어가서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요. 엄청 큰 사건이거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천대엽 대법관이 사법부도 반성할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겠다. 이따위 역사의 길이 남을 시대의 막말을 했거든요. 이 망언 중에 망언이거든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폭도들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나 이 결과가 너무 궁금했어. 선고가 있었다고. 나 이게 진짜 궁금했단 말이야. 이거 왜 초유의 사태였단 말이야. 초유의 사태. 네. 근데 서부지법 폭동이었지. 그런데 이 선고를 서부지법에서 내렸어. 네. 그러면은 진짜 이거 무겁게 처벌해야 되거든. 그 행위 자체 너무 행위 무거운 자체도. 거고. 네. 그리고 막 판사 잡으러 다니고 그랬던 거 이름 기억하지? 부르고 막 어딨어. 그리고 불 지르려 그랬고. 물 뿌리고. 진짜 이거 초유의 사태거든. 무기징역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선고가 나왔습니까? 일단 두 사람에 대해서 선고를 내렸거든요. 김모 씨하고 소모 씨인데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아이씨. 징역 1년 6개월. 야, 이거 정경심 교수가 4년 받았잖아요. 한 명은 또 1년이요. 정경심 교수는 대법원에 테러했어요? 정경심 교수가 4년 나올 정도면 대법원 테러했냐고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왜 두 사람이 먼저 선고를 내렸냐면 네. 서부지법의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 가운데 그나마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죄를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명백한 거잖아. 그렇죠. 명백한 거죠. 근데 지금 1년 6개월하고 1년을 선고를 했는데 이 두 사람 혐의가 뭐냐? 진짜. 벽돌, 타일 조각 등을 막 집어 던져가지고 어휴. 서부지법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고 어휴. 한 사람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거든요. 와. 근데 1년 6개월하고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 조작했다는 발언으로 징역 1년 선고받았어. 말에 의한 것. 그렇죠. 근데 이게 1년이라고? 야, 법조인들 내 눈에 띄지 마라 진짜 오늘은. 아니,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대한 사상 초유의 난동, 폭동, 테러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징역 1년에 뭐 1년 6개월 이 정도로 선고를 하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인식을 주느냐. 법원을 새벽에 쳐 부수고 들어가서 판사를 체포하러 들어가는데도 징역이 1년이다. 그럼 범죄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형량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범행을 부추기는 판결이에요. 이 정도 그렇습니다.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징역을 강력하게 때려서 누구도 다시는 이 사법부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위하 효과를 줘야 되는데 네. 이건 완전히 사법부가 스스로 완전히 이거는 말장난 같은 판결을 내려버려 가지고 저는 법원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스스로 권위를 세울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와, 사법부 독립, 존중, 권위 이따위 것 때문에 출석도 못 한다면서. 근데 사법부에 불 지르려고 했던 거는 1년. 사법 개혁에 불을 지폈어. 한 줄평. 불을 지폈다. 한 줄평 좋았어요. 야, 근데 이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거는 만약에 극우 쪽이나 이런 데서 다음에 야 지난번에 이거 1년밖에 안 났어. 우리 요거 한 번 더 하고 영웅 되자. 할만해라고 할 수 있는 저게 형량 1심 아니에요? 형량이 저러면 2심에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그렇죠. 아, 진짜 진짜. 최악이야.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저렇게 한 건데 심각하죠.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 집을 와가지고 한 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갑자기 벽돌 던져가지고 때려 부셨다. 그래도 저 정도 영향은 나오죠. 아무리 우발적으로 했다 그래도. 근데 이거는 명백히 의사 연락이 있었잖아요, 서로 간에. 네. 그리고 이제 애초에 소요죄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는 얘기. 그다음에 네. 내란죄도 수사해야 된다. 그렇죠. 폭동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이 기소부터 싸게 한 거예요. 뭐 특수건조물 침입 이렇게 했는데 특수건조물 침입은 법원에 들어갔으니까 건조물 침입을 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여럿이서 들어가고 벽돌 흉기를 들었으니까 특수를 뺄 수가 없었거든. 그러면 예전에 학생운동하던 시절에 집시법 위반도 있지만 폭처법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전과 가진 분들 많아요. 의원 중에서도. 오늘도 점심을 제가 저기 이하경 부의장님이랑 같이 했는데 그러시더라고. 특수가 붙으면 무조건 3년 이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특수가 붙으면.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그 민정당사 점거 무슨 뭐 파출소 때려부시고 뭐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시위하다가. 네. 다 기본 3년 5년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저 들어가서 점거농성했다고 징역 6년 받고 막 국가보안법 적용받고 막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징역 1년 뭐 이런 거 받는 사람들은 옆에서 이렇게 구경했던 사람들도 잡혀가가지고 1년 받고 그런 수준이에요 저게 지금. 와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양형을 한다고 하는 거는 법이 얼마나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독립적으로. 네. 이거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량이라는 게 이상하게 민주당 쪽 문재인 정부 쪽만 가면은 형량이 확 올라가서 그래서 제가 흉악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 내가 전두환보다도 흉악범이다. 맞아. 그러니까 이거 그동안에도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거든요. 징역 8개월에 징역 집행유예 2년. 8개월이야. 네. 와. 허위 인턴 활동 그게 혼인서 때문에. 전두환이가 죽기 전에 와. 저 광주 시민들 명예훼손 한 거 가지고 실형 받았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어요. 와. 내가 두 배도 더 흉악범이잖아요. 무겁네. 그것뿐만이 아니야. 최근에 강용석이가 도도맘하고 짜고서 무슨 성폭행 당했다고 해가지고 돈 뜯어내자. 그거 얘기했다는 이유로 최근에 확정돼가지고 저처럼 변호사 자격 정지됐어요. 강용석이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야. 와. 내가 제일 흉악범이라니까. 시간 계산으로. 그러니까 나는 시간 계산도 왜 정확하게 16시간이 아닌데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왜 16시간이라고 썼냐 이거거든.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진짜 저는 뭘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너무하다, 얘기해서 진짜. 저 아니, 서부지법 옆에를 제가 많이 걸어 다녀요. 제 동선거리 안에 있는 코스인데 서부지법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슬프면서 당연하죠. 안타깝고 정말 처참함을 느끼거든요. 초유의 사건입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다 그렇게 느끼실 텐데 저는 법원에다가 묻고 싶어요. 왜 강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꼭 약하고 약자에 대해서는 왜 강하게 하느냐. 저는 이것도 왜 제가 이분들 강자라고 표현하냐면요. 결국 윤석열을 그래, 위해서 한 거기 그렇지. 때문에 지금 판사는 윤석열을 보고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내란의 연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강자에게는 막 석방도 시켜주고 내란 속에도 산책시켜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자에게는 너무나도 약한 이런 우린 재판부들 사법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이거 너무 거꾸로 돼도 너무 많이 거꾸로 됐다는 생각이 좀 안 정말 그랬으면 듭니다. 좋겠는데 이 동류 의식이나 법조 카르텔 내지는 이 특권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자기들을 해코지 하려고 했던 사람에 대한 거잖아. 네. 그렇죠. 근데도 저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거 놀라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내가 직접 해코지를 안 당한 이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 집단, 우리 이 법복 귀족들, 신성 가족들에 대한 거는 조금 다시 감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지금 결과가 근데 자꾸 이게 나오는 거지. 서울지법, 서부지법 테러 당한 데예요. 그래. 거기서 판단한 거야.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 기가 김진성 판사 당신의 동료를 잡으려고 다녔다고 폭도들이 그 밤에 근데 당신은 이런 판결을 내려 김진성 판사 이름이 김진성. 김진성이야.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렇게 나오면은 돈은 안 내는 거예요? 그때 서부지법 그 부서지고 난리 기물 나서 파손. 아니, 그건 별도죠. 그건 이제 별도라고. 민사소송이니까. 예. 아 그럼 민사로 해야 돼. 참 진짜 너무 힘들다. 윤석열이 저 폭도들한테도 메시지 계속 냈었잖아요. 계속 냈었고. 나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아니 청년들이 그리고 있다 이러면서.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윤상현이. 저렇게 징역 1년 선고 받고 또 항소심 가서 감형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또 테러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너무 손방망이 처벌을 받으니까 네. 법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결국 또 다른 기관 내지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여기서 명확하게 이걸 정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 정말 시민들이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2차 피해, 3차 피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판사 니들을 지켜라는 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질서의 그렇죠. 근간을 바로 그겁니다. 네.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취하느냐 이 모습인데 네. 단호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만 단호하고 정작 당사자들은 단호하지 않아. 김진성이 김진성 판사. 와. 알겠습니다. 이름이 그 테러 보면 똑같지 않아? 아이고, 이제는 그렇게 연결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럴 분명히,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 네. 아니 이름이 나 이거 굳이 한마디 한다는 게 상당히 불필요한 발언입니다. 네.